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 선거는 트럼프의 불복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바이든의 당선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 그리고 상원 공화당, 하원 민주당이라는 상하원 현재 체제 그대로 유지되는 이 구도는 미국 선거를 예상했던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번 주부터 크게 조정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른바 3일 천하 바이든 효과는 끝났다라는 건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3일 천하 바이든 효과는 끝났을까?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미국 주식시장은 전 세계 주식 투자 시장의 기준이기 때문에 바로 한국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걱정들도 하게 되겠죠. 지금부터 미국 대선 최악의 선택 3일 천하 바이든 효과는 끝났다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왕 방송 듣는 김에 좋아요 누르고 들으면 기분이 더 좋겠죠.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우선은 미국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 4가지를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크게는요, 나쁘지 않은 2개의 예상 시나리오가 있었고 좋지 않은 2개의 예상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쁘지 않은, 좋지 않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완전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나쁘지 않은 2개의 시나리오는 어떤 경우였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원 공화당, 하원 민주당 현재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변함이 없다. 자, 이것은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정부, 행정부를 이제 익숙해졌고, 또 어떤 큰 틀의 새로운 변화가 오히려 혼란을 자초할 수도 있으며, 또 트럼프는 기업주의, 시장주의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시장에 우호적이다. 자, 이런 관점에서 나쁘지 않은 2개의 시나리오는 지금까지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쁘지 않은 2개의 시나리오 가운데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일종의 블루 웨이브라고 표현하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상원과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는 겁니다. 자, 블루 웨이브. 이렇게 되면 미국이 부양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분야, 다양한 미국이 큰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 물론 지금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활력이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어수선함, 혼란, 그로 인한 투자 시장의 혼란도 가중되었던 측면이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블루 웨이브는 세계 경제, 미국 경제, 주식시장에 큰 활력을 불러 넣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두 번째도 나쁘지 않은 2가지 시나리오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지금 익숙해 있는데, 미국 상원, 하원, 자, 이 부분을 한번 참고로 보면요, 미국 하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즉 미국 하원 의원들은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해서 교체가 되는데, 상원의 임기는 6년입니다. 다만 이 상원은 6년 임기인데 그 중에 3분의 1씩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하원 상원 선거에서는 하원 선거 그리고 상원의 3분의 1이 교체되는 선거를 치루었다. 자, 이 점 한번 참고하시고, 자, 다음은 좋지 않은 2개의 시나리오 보겠습니다. 좋지 않은 2개의 시나리오. 첫 번째는 트럼프가 계속 연임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기존의 하원과 더불어 의회 권력을 민주당이 차지하는 것, 이것이 좋지 않은 2개의 시나리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상당히 지금보다 대립이 더 격화될 수 있겠죠. 행정부와 의회가 완전 편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혼란, 갈등이 많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상하원 민주당 장악, 이것은 좋지 않은 2개의 시나리오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좋지 않은 두 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두 번째는 지금 결과입니다.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상원은 공화당 그리고 하원은 민주당.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큰 틀에서는 위에 1번과 마찬가지로 의회와 행정부의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데 이 행정부의 리더십이 바뀌면서 그 혼란은 더 가중될 수 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는 것이 감세가 아니라 정세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시장주의자 트럼프하고는 또 반대되는 성향이 있으므로 이 좋지 않은 두 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두 번째가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상원 공화당, 하원 민주당. 지금 결과와 같습니다. 이것을 좋지 않은 두 개의 시나리오 가운데에서도 더 좋지 않은, 그래서 가장 나쁜 경우다라고 이렇게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지금 현재 결과하고 같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좋지 않은 두 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 그리고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 차지, 하원은 민주당 차지, 현재 구조 그대로 의회 권력은 유지되는. 그래서 이 좋지 않은 두 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최악의 선택이 된 거다. 자, 이렇게 이해할 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로 인해서 블루 웨이브 기대는 감소했습니다. 즉 블루 웨이브는 뭐죠? 대규모 경기 부양. 이 대규모 경기 부양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자, 의회 권력이 여전히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 블루 웨이브 기대는 감소했지만 즉 대규모 경기 부양은 지연될 수밖에 없겠다 예상되지만 이 블루 웨이브에 따른 걱정도 감소했다. 동시에 뭐죠? 세금 인상 그리고 독과점 규제 이런 등등도 오히려 감소했다. 의회 권력의 상원을 공화당이 계속 차지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난 며칠 동안 기술주 중심의 주가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규모 경기 부양이 지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기술주 기업보다는 기존 산업의 타격이 컸었고 또 세금 인상과 독과점 규제 우려가 감소했다는 것은 반대로 기술 기업 등과 같은 4차 산업에 크게 안도하게 된 영향 때문에 지난 며칠 동안 기술주 중심의 주가 지수가 급등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되고요. 그 결과 지난 3일입니다. 즉 11월 3일, 4일, 5일 이 3일 동안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 누적 상승률은 9%에 이릅니다. 일평균 3% 이상 엄청난 상승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10월 중순 이후 이 대선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했던 나스닥 주식 주가가 만회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상승했다고 이해하기보다는 10월 중순 이후 하락분이 만회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겨우 만회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3일차나 바이든 허가는 끝났다. 이번 주부터 조정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큰 폭일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최악의 선택 3일차나 바이든 허가는 끝났을까?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선거 불복으로 인한 혼란. 점점 선거 불복, 트럼프 측의 선거 불복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선거 불복, 미국의 이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제도를 보면 선거인 개수법이라고 있습니다. 1887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 선거인 개수법에 따라 총 3단계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1단계는요. 선거인단 확정일, 이것이 12월 8일인데 그리고 확정된 선거인단이 형식상의 투표 12월 14일 이때까지 대선 결과가 지연된다. 이런 것이 바로 1단계인데 자, 이때는 지난 2000년에 민주당 엘 고어와 공화당 부시 후보 간의 이 불복 소송으로 엘 고어 쪽에서 승복하면서 깨끗이 끝났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의 학습 효과로
1단계에서 마무리된다고 하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이해하는데 문제는 2단계, 3단계입니다. 2단계는 1단계에서 해결되지 않고 부통령 감독 아래 1월 6일까지 재투표가 집계되는 과정을 거치는 단계인데 어쨌든 불확실성이 1월 6일까지 내년 1월 6일까지 지속되면서 혼란은 1단계보다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또 2단계에서 해결되지 않고 3단계로 가면 이 정권 이양일인 1월 20일까지 대선 결과가 불확정되거나 또는 대법원이 불복 소송 후보 이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이게 뭐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면서 미국 경제도 정치와 더불어 미정유의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이 바로 이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이 영향, 이로 인해서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 투자시장은 큰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이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첫 번째 이 선거 불확실성, 이로 인한 혼란이 1단계에서 그치거나 걱정했던 것보다 빨리 조기에 종식된다 하더라도, 즉 선거 불확실성이 제거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앞으로 투자시장, 미국 경제가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공화당이 우세합니다. 상원. 이 여야에서 상원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계속 마찰이 있겠죠. 따라서 연내, 올 내에 경기 부양책 통과가 지연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2020년 4분기 성장률이 미국 하락이 예상되고 이것도 시장에 나쁘겠죠. 세 번째는 내년도 예산안을 2021년 미국 2월 말에 예산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행정부 간의 마찰 가능성이 커지겠죠. 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불안감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최악의 선택 3.1차나 바이든 효과는 끝났다면서 이제 이번 주부터 큰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조정 폭은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조정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자, 이런 불안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지금부터 개폭락일까요? 오히려 상승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겨우 10월 중순 이후 하락분을 돌려놓은 것에 불과한데 지금부터 다시 개폭락으로 떨어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6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이 필요할 뿐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운 그리고 긍정적 희망을 많이 주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리더십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 새로운 기운, 긍정적 희망을 많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자, 이것이 첫 번째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요.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은 정상적인 정치 또 정상적인 경제를 위해서 정상적이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일방적인 드라이버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 큰 후유증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은 조금 답답한 면이 더딜 면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저는 이것이 경제 기조를 더욱더 탄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 그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정책 수행 예측 가능성이 이제 증가했습니다. 즉 트럼프 때에 비하면 이 바이든 행정부는 정책 수행 예측 가능성이 증가했다. 즉 우리가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 공과 같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측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정책 수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그만큼 경제와 투자 시장이 안정적이다. 상대적으로. 자,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이 들고 네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글로벌 공조, 즉 글로벌 각국의 경제 공조와 또 그로 인한 경제 질서가 아무래도 회복 쪽에 더 많은 가산점이 주어지겠죠. 이것은
한국 경제에 유리합니다. 바이든이 계속 이제 오늘부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 글로벌 공조 경제 질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수출 주도 국가인 한국 경제에 당연히 유리하겠죠. 다만 이 북한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겠죠.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보다는 탑다운보다는 밑에서부터 실무자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는, 그리고 정확하게 원칙적인 기조에서 북한을 대하겠다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북한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고, 그것은 꼭 한국 경제와 한국 주식의 디스카운트가 될 수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은 뭐 크지는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한국 경제, 한국 주식에 대한 이 북한 리스크로 인한 디스카운트는 지금도 계속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5번째, 6번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 그동안 대통령 선거 때문에 사라졌던 우리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던 FOMC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FOMC가 지난 며칠 동안 11월 FOMC 회의를 했는데 결론 어땠습니까? 정책 금리는 현 수준에서 그대로 동결하겠다. 0에서 0.25% 금리. 그리고 자산 매입 규모는 계속 유지하겠다. 더 확대하거나 축소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금리를 이제 조금 긴축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없이 계속 지금 현체제 그대로 유지하겠다. 원래 블루웨이버, 즉 바이든 당선 상하원 모두 민주당 장악, 이런 프로그램, 이런 아이디어, 그런 생각이 결과로 나왔다면 대규모 부양책이 앞당겨서 시행되면서 연준에서 금리를 조금 올릴 수도 있겠다.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달러 가격 하락, 지속 이런 등등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어쨌든 미국 대선 시나리오 가운데 최악의 선택의 결과가 나오면서 FOMC도 훨씬 신중해졌다. 일단은 지금까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통화정책을 긴축할 의사는 없다. 그리고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하는데, 이 좀 더 지켜볼 것이라는 의미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만약에 경제가 불안하고 유동성 공급이 위태로워지면 FOMC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상원을 공화당이 수성하게 되면서 기술주의 유리한 환경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뭐죠? 바이든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원까지 만약에 민주당이 되었다면 이 기술주 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 정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앞당겨질 수 있었겠는데, 이게 공화당이 상원을 수성함으로써 기술주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독과점 규제와 정세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되고 또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원래 걱정했던 것보다는 축소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기술주 기업들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이제 조성되었다. 이렇게 정리한다면 그동안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을 견인했던 업종이 어디죠? 바로 기술주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더 도드라졌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즉 우리가 미국 주식시장 또 전 세계 주식시장을 볼 때 기술주를 중심으로 보아야만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 기술주가 건재한 환경이 초래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기술주는 건재하다. 따라서 새로운 기운이 희망을 강화할수록 오히려 바닥은 견고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수선한 것은 있지만 이 새로운 기운, 새로운 이 정권이 바뀌면서 리더십이 바뀌는 새로운 기운이 희망을 강화하면서 시간을 더 버텨주겠죠. 그러는 사이에 바닥은 견고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을 견인해왔던 것이 기술주인데 그 기술주의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고, 앞으로도 이것이 상단기간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오히려 바닥은 더 견고해질 수 있다. 조정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만
기술주 가격의 높은 밸류에이션, 가격이 높다라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시장의 걱정, 그 다음에 선거 결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세 번째 코로나 영향은 지속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빈번한 조정 국면은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가지 이유로 하락보다는 조정, 즉 큰 폭의 하락보다는 조정에 저는 무게감을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투자와 투기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를 할 때,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업에 대한 믿음으로 투자하는 것은 말 그대로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 소음이 흔들리면 투기, 기업의 본질,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성장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 주변의 소음에 흔들리면 조금 투자라기보다는 믿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투기에 가까울 수 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 여윳돈 흔들릴수록 조정이 많아질수록 여윳돈 투자. 왜냐하면 조급해지면 못 버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일정 비중의 현금 보유. 현금도 주식이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네 번째,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절한 이익 실현 또는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일 수도 있다. 다섯 번째, 분할 매수, 평단가 하락. 이것은 이제 길게 보는 투자. 이런 쪽에는 또 분할 매수 적절히 떨어질 때마다 이것도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투자 패턴이나 투자 또 철학에 따라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매도 매수 타이밍을 또 결정하는가 하는 것은 다 본인의 다양한 선택이겠지만 큰 틀에서는 투자 투기 구분하고 여윳돈 투자하고 일정 비중의 현금 보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조정이 예상되는 시즌에 꼭 지켜야 될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3일차나 바이든 효과는 끝났다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해 보았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구독하기와 공유하기는 돈 파는 가게에도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이라고 나옵니다. 카톡 플러스 친구 이름은 통해서 1대1 채팅으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성심성의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